자, 우리 이제 오늘은 그 이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은 중간에 수업 진도를 좀 들을 그냥 생략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알고리즘 하면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올려놨는데 다 받았죠? 이렇게 우리 한번 빼먹은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차적으로 NP hardnes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사실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데서 이 용어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할 거면 많이 접할 거고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 언급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실 별거 아닌데 별거야. 별거야.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은 분야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커다랗게 별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들 어렵게 얘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요거는 내가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불러왔는데 우리 이 컴퓨터 컴플렉스 시어리에 있어서 어떤 NP 하드다. 이 약자는 NP라는 거가 non-deterministic이고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을 우리는 NP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NP hard다라는 얘기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NP hard라는 거 의미가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얼 타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야? 어떤 문제들의 집합인데 informally 얘기하면 at least as hard as the hardest problem in NP예요. 그러니까 NP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만큼 적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이거를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다만 의심을 해.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없다 이소. 근데 증명은 안 됐어. 아직 아무도 증명 못 해본 문제. 그런 문제를 NP hard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sum of subset problem. 이거 굉장히 간단한 버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부르기를 sum of subset problem은 is NP hard다. 그 뜻은 무슨 말이야? NP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만큼 힘든 문제다. 힘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에 안 풀린다. 그렇죠? 그러한 뜻을 우리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저 어디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게 다 무슨 거에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자 어떤 클래스에 우리는 이제 P라는 거는 뭐냐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들의 집합을 P라고 그래요. NP는 뭐냐면 이게 not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non-deterministically 폴리노미얼 타임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좀 긴데 우리 non-deterministic machine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 개발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된 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뭐냐면 올바른 추측을 할 수 있는 머신. 그거를 사람들이 non-deterministic machine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올바른 추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sum of subset problem 한번 가봅시다. sum of subset problem 뭐야? 우리 인풋이 A1, AN이 들어가고 sum of subset 뭐 M 값이 주어졌어. 그래서 S라 그래요. 언제? 이미 일부를 합해서 그렇죠? M이 되는 이러한 AI가 있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대답하는 문제가 sum of subset problem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머신, 우리가 현재 우리의 머신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여튼 다 해봐야 돼. 근데 non-deterministic 머신은 뭐냐면 올바른 추측을 할 수 있는 머신이에요. 가상의 머신이야. 지금 존재하지 않는 머신이야. 그럼 어떤 거야? 추측을 올바로 하는 거야. A1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정답에 안 들어가. A2는 들어가. A3는 안 들어가. 이렇게 추측을 올바로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머신. 그래서 그거 다 합한 거가 M이 되면 S라고 얘기해요. 이런 머신을 non-deterministic 머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이거 그냥 흥미롭게 그냥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사실 뒤에 챕터의 뒤쪽에 우리 알고리즘 책의 뒷부분이 이런 거를 다루는 탑픽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커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클래스가 NP가 not 폴리노미얼이라고 사람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데 not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ally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의 클래스를 N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디터미니스틱한 머신보다는 파워풀한 머신이에요. 따라서 자, non-deterministic하게 풀리는 이 문제들의 집합하고 폴리노미얼 타임의 풀리는 문제들의 집합 한 거는 T가 NP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아. NP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T는 그거의 부분 집합. 근데 이게 진부분 집합인지 모른다. P가 NP일 수도 있고. 이게 P가 NP라는 건 무슨 말이야? non-deterministic하게 풀리는 폴리노미얼도 디터미니스트하게 풀릴 수 있다 이 소리야. 그 얘기는 이게 두 개 집합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지 이건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 이거라면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갖는 거야. P의 집합은 이렇고 NP의 집합은 이런데 NP 하드는 이런 종류의 집합. 그러니까 NP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 됐어요? 오케이? 이게 아주 전체적인 개념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NP hard problem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No one find yet a polynomial time exact algorithm. 자, exact algorithm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항상 최고의 솔루션을 내는 알고리즘은 exact algorithm. 그럼 최고의 솔루션이 아닌 게 무슨 말이야?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요거 한번 지금 읽어서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일부러 요거 색깔을 다른 색깔로 대비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을 딴 색깔로 해봤어.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은 아무도 못 찾아. 뭐야? 어떤 알고리즘? That find the optimal solution for any NP-hard problem. 그러니까 optimal solution이라는 거는 우리 optimization problem 등등에서 진짜 올바른 답을 optimal solu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Girard-Napset problem에서 최고값을 찾아라는 문제에서 진짜 최고값, 그러한 진짜 최고값을 optimal solution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용어도 기억합시다. 이 optimal 최고의 항상 최고의 값을 찾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exact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네, NP hard problem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폴리노미얼 타임의 exact 알고리즘을 아직 못 찾은 문제라 NP hard. 근데 아직 못 찾은 게 아니라 뭐 아직 못 찾은 거야. 있을지도 몰라. 그죠? 이거 설명됐어요? 우리 문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같이 봅시다. 자, 정리하면 NP 난제는 NP로 분류된 프로블럼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소위 뭐 그렇게 이 PNP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걸로 가면 이거냐 이거. P가 NP하고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아니면 를 판단하는 문제. 뭐 이거를 사람들이 PNP 난제 그냥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 그건 뭐야? P는 NP인지 NP가 아닌지 P는 NP인지. 근데 확실히 아는 거는 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어느 알고리즘 문제는 non-deterministically 폴리노미얼 타임에는 풀려. 따라서 P가 NP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명확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이제 핵심은 뭐야? 이게 같은 거냐 이제. 이거는 아직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거를 모른다. 이게 같다는 게 이 뜻이고 다르다는 게 이 뜻이고. 분명됐나요? 그래서 난디터미니스트가 풀리는 문제가 진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냐? 이건 모른다 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Sum of subset problem은 NP hard problem. 증명도 가능해. 그 얘기 무슨 말이야? NP Sum of subset problem은 non-deterministic problem의 어떤 어려운 것만큼 어렵다 이죠.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아무도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 문제를 다 못 풀었는데, 못 푼다는 게 폴리노미얼 타임에 못 풀었는데, 나도 못 푼다 이제. 따라서 우리는 exact algorithm을 꼭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대표적인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줬어. 왜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의 사파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뭔가 저작권 이런 거 요새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나야, 여러분들이야, 이 보스야. 보스가 sum of subset problem을 효율적으로 푸는 알고리즘을 찾아오라 그랬어. 근데 밤새서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뭐 그럼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스한테 찾아가서 다음날, 나 아직 이거 못 풀었는데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보스가 뭐라 그러겠어? 야, 넌 능력 부족하니까 나가라. 그럴 거야. 아니면 다른 선택은 이게 있어. 가가지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보스한테 가서. 야, 나 이 문제 진짜 못 풀겠다. 이거는 솔루션 없다. 아니, 내가 밤새 했는데 못 풀겠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가 뭐죠? 그럼 보스가 뭐라 그럴까? 야, 이건 너가 무능해서 못 푼 거지. 어제 밤새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못 푼 거인지 어떻게 아냐. 쓸데없는 주장하지 마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증명했어. 나는 sum of subset problem의 폴리메 타임 알고리즘은 못 찾았지만 그 문제가 NP hard이다. 라는 거는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NP hard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 모두 다 아무도 그 문제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푼 적이 없는 문제다.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 못 푼 문제인데 그거는 증명한 거야. 못 푼 문제라는 거. 그러면 보스가 이 사람을 파이어하고 새 사람 하이어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왜냐하면 딴 사람도 못를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NP-hard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이 문제는 아직까지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푼 사람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았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NP-hard 문제는 무슨 문제야? 아직 exact 알고리즘, 폴리노미얼 타임 exact 알고리즘을 아직까지 아무도 푼 적이 없는 그러한 종류의 문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방법은 폴리노미얼 타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야. branch and bound 알고리즘을 써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론 백트래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branch and bound의 특별한 형태야. 그러니까 그렇죠? branch and bound 중에서 우리 이 priority queue를 스택으로 쓰는
알고리즘이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이요. 그러니까 브랜치 앤 바운드가 근데 일반적인 형태. 근데 브랜치 앤 바운드로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exponential time, 즉 폴리노미얼인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폴리노미얼 타임을 포기하고 나는 솔루션을 찾겠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못하겠어. 이건 다른 선택이 뭐냐,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용어 중요해서 내가 일부러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그냥 용어 자체를 기억합시다. 이거는 뭐야? 정확한, 즉 exact 알고리즘이 아닌 알고리즘을 우리 휴리스틱 알고리즘.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 파란색이고 요거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파란색으로 다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exact 알고리즘이 아닌 알고리즘을 휴리스틱 알고리즘. 그럼 어떤 거야? 이거는 optimal 솔루션이 아닌 near optimal 솔루션. 즉 최고의 값은 아닌 최고의 값 근사치를 만드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다른 용어로 밑에 있는 approximation 알고리즘. 그래서 요거 용어도 다 휴리스틱하고 approximation은 사람들이 좀 혼동해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 예를 한번 봅시다. 대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뭐 있어? 0, 1 값. 이거 어떤 문제야? 이 주어진 무게 범위 하에서 최고의 프로핏을 갖는 이 아이템들을 선정하는 문제죠. 그렇죠? 자, 이 지로한 납작 프로블럼은 NP hard problem이다 하는 거가 알려진 문제예요. 누가 증명을 했어?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문제는 NP hard problem.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폴리노미얼 타임에 솔루션을 찾은 사람이 없는 문제. 오케이?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했던 백트래킹이건 아니면 브랜치 앤 바운드건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으려고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폴리노미얼 타임이 보장되지는 않아. 맞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휴리스틱을 찾겠다. 이제. 혹은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찾겠다. 자, 그런 알고리즘 뭐 있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우리 fractional 납작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PI 나누기 WI가 가장 큰 거로 솔팅을 해서 그게 가장 큰 거부터 넣게. 그리고 우리 납작이 꽉 찼어. 뭐 그러면 그냥 끝이야. 더 이상 못해. 이게 우리 알고리즘. 자, 그 알고리즘이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해요?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솔루션을 만드는 것 같긴 해. 괜찮은 답을. 그런 솔루션을 우리는 near optimal solu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값은 아니지만 우리 옵티말의 비슷한 값은 만드는 알고리즘인 거야. 아까 그 알고리즘. 글쎄,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자, 그거 하는 시간 얼마나 걸려? 플레이백 타임에 걸리죠. 왜? 그냥 요거 전부 나눠서 이거 솔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트하는데 얼마나 걸려? 오랜 걸리는 거야. 이게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이거는 n 스퀘어보다도 훨씬 작은 알거든. 이거 폴리노미얼 타임 알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만족.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솔루션을, 즉 옵티멀한 솔루션을 보장은 못하더라도 뭐 웬만큼 괜찮은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니어 옵티멀 솔루션을 프로듀싱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읽어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프리스티브 혹은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바꿔졌나요? 이게 휴리스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 이제 뭐 스택이나 등등의 이렇게 기술한 스토리는 다 비슷해. 이런 스토리. 나는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일단 모델링을 하죠. 이게 대상 컴퓨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는 실제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제로한 냅색 프로블럼은 모델링을 합니다. 제로한 냅색 프로블럼은 NP 하드라는 거를 가 밝혀졌다. 따라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세상에 아직까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 문제이다. 따라서 나는 옵티멀 솔루션을 보장 안 할 수 있는 휴리스틱을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가 우리의 휴리스틱.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엮어가. 그럴 때 이게 별거, 개념적으로 별거,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기. 오케이. 이게 휴리스틱 혹은 어프로크시메이션, 이게 같은 뜻이야. 예, 의미.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NP 하드 문제 어떤 것들이 있어? Zero Answer Problem, Sum of Subset Problem, 아니면 이제 약간 얘기했나?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뭐 등등이 하드 프로블럼.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중요한 문제들, 스케줄링이건 뭐 등등, 그러니까 OS나 아니면 네트워크 등등에서의 스케줄링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다 그 문제의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제조차도 전부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다 NP-hard.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그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을 항상 만드는 exact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겠지. 뭐만 만들어주면 돼? 휴리스틱만 만들어주면 돼.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만 찾아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NPR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러니까 꼭
exact 알고리즘을 찾을 필요 없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주장.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자, 요 얘기가 우리 책의 9장 얘기를 한 거예요. 네, 9장의 내용을 그냥 한두 페이지에 요약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다. 는 내용을 오케이? 자, 요거 질문 있으면 아무튼 하고 다음 번. 자, 요거는 우리 이 책에는 별로 안 돼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AI 전통적인 AI를 공부를 하건 아니면 뭐 다른 토픽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요거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거. 요거 A-스타 알고리즘을 기술한 건데 요거 위키피디아에서 내가 그냥 조금 따봤어요. 네, 사실 다른 책에서 안 따고 위키피디아에서 이게 딴 이유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쉽게 위키피디아는 다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봐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전부 위키에서 따봤어요. 이거 한번 위에서 쭉 읽어봅시다. 이거 이제 요거 읽으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들이 보이나요? 익숙한 표현들이 보여. 그죠? informed 이건 뭐 괜히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줘버리고 A-스타는 뭐야? search 알고리즘 혹은 to search 어떻게 하는 거야? starting from a specific starting node에서 출발해서 뭘 찾는 문제예요? path를 찾는 문제. 어떤 path, goal node까지의 path를 찾는 문제. 근데 어떤 성질을 갖도록 having the smallest cost. 코스트 최소의 코스트를 갖는 그러한 고울 노드를 찾는 알고리즘이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야. 맞죠? 우리는 백트래킹에서도 스몰 코스트를 갖는 노드를 찾는 거고 브랜치 앤 바운드도 찾는 거야.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서 근데 베스트 퍼스트 서치네. 그러니까 어떻게? It does this. 다음 거 보세요. 어떻게? Maintaining a tree of paths.
이게 뭔 것 같아? 우리의 state space tree인 것 같네. 그쵸? 언제까지? termination criteria. 이거는 답이다 라는 거가 만족될 때까지 트리,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 노드에서 출발해서 하는 tree of path를 찾는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문제 아니에요. 어떤 문제 아니에요. 어떤 방법 아니에요. 그게 A시다 알고리즘. 사실은 이거 그냥 A시다 알고리즘을 폈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A시다 알고리즘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branch and bound의 좀 특수한 형태야. 그리고 우리가 했던 지루한 knapsack problem의 backtracking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는 branch and bound도 했는데 이게 바로 A-star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구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어프로치를 해서 그런 건데 뭐냐면 어떤 A-star는 어떠한 패스를 찾아 이러한 거를 미니마이즈하는 패스를 찾아. 이게 뭐냐면 G에는 뭐야? 노드에서 특정 노드까지 가는 커스트. H에는 뭐야? 휴리스틱이야. 왜 휴리스틱이라고 왜 썼는지 보세요. 그 노드에서 고울까지 가는 그러한 코스트를 에스티메이트한 거야. 왜냐면 내가 중간 어디에 와 있는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다 다니면서 어디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온 코스트는 GN이고 여기부터 고울로 가는 코스트는 사실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그 추측된 값을 HN이라고 하면 이거 합한 거. 이게 바로 뭐야? 스타트 노드에서 여기까지 온 값, 여기서 고울까지 가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고울까지 가는 값을 추측한 거지. 그렇죠? 그 값이 최소인 그러한 패스를 찾는 알고리즘, 에이스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에이스 알고리즘에 나온 거가 다이스트레스 알고리즘, 우리 shortest path problem 해결하는 다이스트레스 알고리즘을 약간 일반화시킨 알고리즘. 그리고 브랜치 앤 바운드의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어떤 토픽에서 뭐 법이건 아니면 통신이건 뭐 등등에서 아니면 AI 등등에서 그럼 A-스타 알고리즘을 라는 거를 접하기도 할 거야. 그럴 때 야,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뭐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알고리즘 시간에서 했던 브랜치 앤 바운드 형태의 알고리즘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오케이? 이런 거. 그래서 요거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는 알고리즘이어서 내가 특별하게 따로 보아서 우리 때는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A 스타일 알고리즘
그냥 살짝 기억합시다. 용어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봤을 때 A 스타 알고리즘 이거 별거 아니다. 결국 뭐 하는 거야?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뭐부터 찾아? 특정 요값이 최소화가 되는 그런 노드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 브랜치 앤 바운드하고 비슷한 거다. 이 알고리즘은 하여튼 워낙 많이 언급되고 그리고 버전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문제별로 여러분들. 오케이. 맞지? 그 질문. 자, 우리 또 내가 언급하고 싶은 문제가 요거를 사실 챕터 453에 나오는 문제인데 내가 그거 할 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 했으니 요거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로한 납색 문제를 해결하는 다이내믹 프로그램. 자, 우리 지로한 납색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성질을 확인해 봅시다. 지로한 납색 프로그램 어떤 문제야? 좀 아까까지 NP-hard 문제라. 따라서 폴리메릭 타임의 exact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휴리스틱 혹은 어프로크시메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하는 걸로 좋게. 자,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누구는 지루한 납색 프로블럼을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써서 사실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본 거가 챕터 453에 기술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 한번 가봅시다. 뭐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만들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어떤 특정 값을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특정 값하고 그 전 단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줘. 맞죠? 우리 지금까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PIW를 처음 I 아이템으로부터 얻어진 최고의 optimal profit이라고 합시다. 근데 뭐야? W는 뭔데? W는 허용된 weight야. W를 넘지 않는 weight라는 조건 하에서 얻어질 수 있는 최고의 profit을 PIW라고 하면 어떠한 관계를 알고 있냐면 이러한 관계를 PIW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 중에서 어떤 거야? 최고값. 이거는 뭐야? I 그 전 단계까지 I 빼기 1번째까지를 에서의 최고값인데 W는 그냥 같은 W야. 이건 무슨 말이야? XI가 0이란 뜻이죠. 즉 XI가 포함 안 된 경우
그러니까 i번째까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프로핏은 i번째가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i번째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건지는 몰라. 그 중에서 최고값이. 근데 안 들어갔을 때는 우리 구해진 값이 이거고 xi가 들어갔을 경우에 i번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뭐야? i번째 i 빼기 1번째까지인데 그때는 i번째가 제외됐으니 허용되는 웨이트가 이걸 거라.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큰 놈이야. 이게 이런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이용해서 지루한 냅색 프로그램을 풀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푼 다이내믹 프로그램 뭐야? 이렇게 푼 알고리즘은 exact 알고리즘. 즉 항상 옵티멀한 솔루션을 개런티. 그러면 우리는 옵티멀 솔루션을 풀었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i에 대해서 이 값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i가 얼마까지 될 수 있는 거야? n까지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w는 모든 w에 대해서 다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만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n 곱하기 w라는 시간이 든다. 오케이? n하고 w라는 시간을 주면 우리는 지로네스 프로그램을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써서 옵티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 옵티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질문. 이 알고리즘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에요. n에 대한 폴리노미얼처럼 보이네. w는 어떤 숫자고. 이거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인가? 네, 질문의 의도 알았어요? 어떤 학생이 아닌 것 같아. 네,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네, 이 문제를 우리 끝 쪽에서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 알고리즘은 지금 맨 밑에 기술된 대로 타임 컴플렉시티는 n 곱하기 w라는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n 입장에서 봐서는 폴리노미얼 타임처럼 보여. w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w가 예를 들어서 2의 n씩이야. 그럼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려요? n에 대한 폴리노미얼 타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n만 입장에서 봐서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보이더라도 이 자체를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니까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w가 굉장히 클 때, 굉장히 클 때는 이거는 안 끝나는 알고리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n 입장에서는 폴리노미얼 타임일 수 있어도 실제로 어떤 굉장히 큰 값들이 인풋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그렇죠?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그 change problem, 즉 코인이 몇 개, 그러니까 미니멈 넘버 오브 코인 가지고 거스름돈을 주는 그 알고리즘 어디서 해봤지?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해봤죠. 그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우리 처음 소개한 그 change problem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사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풋 값에 의존하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나오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갖고 와서 그죠? 이렇게 요거는 책의 4의 5, 3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하자라고 어드레스한 온 문제가 traveling salesperson. 이거는 우리 책의 3장의 섹션 6에 있는 문제이고 브랜치 앤 바운드에도 나오고 다 많이 나온 문제. 자, 요거는 기억해 둡시다. traveling salesperson.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맨하탄 토리스트 프로블럼 마냥 굉장히 유명한 문제. 자, 뭐냐? 인풋은 weighted directed graph. 이런. 아웃풋은 뭐냐면 optimal 투어야. 이건 뭐냐면 투어라는 거가 모든 이 vertex를 한 번씩 다 방문하는 패스예요. 그걸 투어라고 해요. 즉 해밀토니안 서킷이야. 근데 어떤 성질을 갖는 가 제일 적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투어 최고의 투어가 이거라. 요거는 패스를 표현한 건데 1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가는 패스. 코스트 해보니까 21이 나와.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어? B1에서 출발해서 B2로 갔다가 1에서 갔다가 2로 갔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거나 해봐.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1로 가도 되지. 이것도 투어네. 맞죠? 1, 2, 1에서 2 갔다가 3 갔다가 4 갔다가 5 갈 수도 있네. 이거 코스트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6이 있네. 뭐 얼마지? 22네. 그러니까 이 코스트는 얼마야? 란스는 22고. 딴 것도 여러 개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코스트가 제일 적은 거를 찾는 문제. 이게 traveling sales point. 자, 코스트는 사실은 제일 큰 걸 찾아도 되고 적은 걸 찾아도 상관없어. 하여튼 이 문제는 제일 적은 거를 찾는 문제라고 그냥 할래요. 자, 이게 왜 traveling sales person problem이라고 사람들이 이런 붙였냐면 이거 그냥 모델을 요거 도시라고 합시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혹은 뭐 기름값이라고 여기서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
자, 우리 세일즈 퍼슨이 한 명 있는. 이 사람이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물건을 다 팔고 싶어. 즉, 각 도시를 다 방문하고 싶은 거야. 다 방문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어떤 길을 택하는 게 좋아? 시간이 제일 적은 길을 택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패스의 랭스가 최소화가 되는 그러한 투어를 찾는 문제. 이게 traveling salesperson. 설명됐죠? 자,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문제 자체가 이게 아마 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이때 많이 나온 용어들일 거야. 50년대.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사회상이 이렇게 길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전전하면서 이 물건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면서 이게 이름 붙이기에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문제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안 붙이겠지. 어떻게 붙이겠나? 아마도 예를 들어서 모든 곳을 다 방문해야 되니까 뭐 택배 배달원 프로블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문제라서 이런 이름을 했죠? 오케이. 이게 문제 이제 명확해요? 자, 인풋 뭐야? weighted directed graph. 아웃풋 뭐야? 미니멈 코스트를 갖는 투어를 찾는 거. 투어라고 하면 어느 한 버텍스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든 버텍스를 다 거쳐서 돌아오는 서킷. 그거를 찾는 문제. 그 중에서 어떤 걸 찾는 거야? 미니멈 코스트를 갖는 거. 그죠? 자, 문제 명확해요? 오케이.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까? 자, 이런 문제 풀라고 여러분들 지시 받았어. 오늘 밤새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알고리즘 찾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암만 찾아도 안 찾아져. 못 찾겠어. 그러면 무슨 의심이 들어? 야, 이거 혹시 NP hard problem인가? 라는 의심이 들 거야. 자, 이거 NP hard problem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다들 듣고 있지? 이거 NP hard problem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hard이다. Yes, no. NP hard가 아닐 것 같은 사람 하나. Yes, no, yes, no. 오케이. 보세요. 그러니까 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은 좀 이따 할래.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쓸 수도 있을까? 아니면 그리디 알고리즘이 있을까? 우리 알고리즘 클래스에서 배운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전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한번 쓰는 알고리즘을 개발. 이거 책에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게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쓴 거예요. 이거를 구태 내가 자세히는 안 할래요. 책에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디 알고리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디바이드 앤 컨커는 안 돼서 내가 못했고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은 밤새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어떤 우리가 스테이지를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단계를 표현하는 어떤 값을 정해야 돼. 이거는 모든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에서 다 이렇게 한 거야. 맞죠? 우리 돌이켜 보면. 자, 그래서 D라는 값을 계산하는. 이거는 뭐냐면 A는 vertex들의 집합이라고 했냐면 length of a shortest path from BI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른 거하고 이 페이지가 없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른 거에서 가져와서 그래. 네, 여러분들은 다 있어요. 이거 앞에 거는 6장에 이걸로 하지 맙시다 그럼. 내가 다른 페이지를 갖고 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야. 자, 우리 그것 때문에 걸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거 가지고 할게. 네,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건데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D라는 값을 계산을 할래. 이건 뭐냐면 BI에서 출발해서 A 안에 있는 vertex들을 그러니까 I에서 출발해서 A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거쳐서 어디로 가는? B1으로 가는 그러한 path 중에서 shortest한 거의 값을 이거라고 할래.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이거는 알아. 모든 i에 대해서 a가 공집합일 때 이 값은 뭐야?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이거야. 이 1에서 출발해서 1 빼고 이 b는 모든 vertex의 집합이에요. 모든 vertex를 다 돌아다녀서 b1으로 가는. 이게 투어네. 그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야.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아? 이런 관계를 안다. 이게 우리의 다이내믹 프로그램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고 책에 3의 6절의 내용 나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이제 Stage Programming Problem의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 솔루션. 자, 이거 근데 문제는 이거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커. 왜냐하면 이슈가 모든 서브셋을 다 만들어야 돼서
이거 책에도 그냥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해 보면 이만큼 든다 이죠. 야, 저거는 불가능하다. 그죠? 2의 n승 이상 드는 거야. 거기다가 n의 2승까지 곱했어. 오케이. 아주 꽤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 못 쓰겠네. 물론 다른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을 써서 되는지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가지 방법은 야, 이거 다이내믹 프로그램 테크닉 못 쓰겠고, 한 가지 방법은 뭐 할 수 있어? 백트래킹 가지고 해볼까?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브랜치 앤 바운드를 해볼까? 해볼 수 있어. 백트래킹 혹은 브랜치 앤 바운드.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둘 다 책에 있어. 그래서 자,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야? 최악의 경우에 익스포넨셜 타임이 된다. 이것도 우리 너무 안 되겠네. 그래서 traveling stage person problem은 야, 그러면 이거 풀리면 이제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진짜 NP 하든가 이제. 자, 답을 얘기하면 이 문제는 또 대표적인 NP야.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 증명해놨어. 찾아보니까 이 알고리즘은 프레임의 타임 알고리즘 기대하지 말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브랜치 앤 바운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어떻게? 휴리스틱을 찾는. 그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 그래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냥 웬만한 괜찮은 솔루션을 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내가 요 지금까지 각 챕터에서 이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렇고 즉 3장에서는 그다음에 5장, 6장에서 전부 traveling stage person problem이 언급이 됐는데 책에 그리고 그럴 만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에서 내가 그냥 안 한 문제, 유명한 문제라서 그냥 기억하고 있으라고 내가 언급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 어디선가 traveling stage person problem이 나오면 알고리즘에서 이런 건 안 배웠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중요한 문제. 근데 너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도록 쉬운 문제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전적으로 다 이해를 했으니 그런 문제도 한 문제, 두 문제 본다면 traveling sales person 좋은 문제.
그만큼 유명한 문제. 그냥 하고 싶다. 그냥 포함을 시켰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요게 우리 오늘 수업이고. 자, 질문 있으면 합시다. 자, 우리 시험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거예요. 수요일 날 볼 거고, 시험 범위는 우리 당연히 배운 데까지야. 그래서 backtracking, branch and bound 해가지고 6장까지예요. 6장까지고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6장, 5장 이렇게 4장 이렇게 했는데 중간고사 전에 것까지 전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맞기, 근거, 단체가 시험. 자, NP 하드 문제. 지난주부터 했던 NP 하드 시험 범위 사실은 이 시험 범위예요. 네. 을 익히자 이제. 개념을 익히면 이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이번 시간에 한 거고 NPR도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알고리즘을 해봤다 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은 이해했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가 NPR라는 의미가 뭔지 등등의 개념을 배우시죠. 근데 책에 우리 뭐 구장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라 이죠. 법에서 한 정도만 익히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봅시다. 내일은 전체적으로 써머리를 할래요. 그리고 모르는 거 갖고 오세요. 아마도 오늘 새벽에 못 잔 사람도 많고 피곤한 사람도 많을 텐데 수업 듣느라고 내일 봅시다. 수고했어요.